출발 새 아침 4부도 인터뷰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62세부터 69세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백신 접종과 사망 사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계속될 수 있었던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차의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걱정 또 공포 많았는데 정부가 일단 일단락했습니다. 괜찮다. 오늘부터 접종 재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에 의한 사망 사례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백신 주사 자체에 의해서 부작용이 실제로 생긴 것인지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네.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량의 그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네. 또 백신 자체의 이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아나필락틱 샥이라든지 네. 근육마비 증상이 생기는 길량발의 증후군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26건에 대한 부검 결과로 기저질환자들이 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였다. 그런 부분들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봤을 때 백신 접종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는 아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언론 보도가 굉장히 이 백신과 연결지어서 보도됐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백신 접종을 그렇다고 안 하게 되면 즉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역사회 면역 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접종을 해주시는 건 좋겠고요. 네네. 또 유료 접종의 경우에도 현재 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11월 초까지는 접종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안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지역 사회 모두가 안 걸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꼭 동참해달라라는 얘기 덧붙여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접종하고 알레르기나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미리 제가 접종 맞으시는 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접종과 관련돼서는 경미한 국소 통증, 또 전신 근육통, 피로감 발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데 이 알러지 반응은 통상적으로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30분 정도는 네네.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반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특히 또 예방 접종할 때는 가능하면은 좀 기분이 좋은 날, 네.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그런 날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감기기가 좀 있다. 뭐 열은 높지 않은데 좀 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접종 피해야 되겠죠? 네, 가능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신체가 아주 좋은 날, 기분이 좋은 날, 그런 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백신이 여러 가지 병을 이기기 위한 미리 좀 준비해두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독감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어제 주사 맞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백신을 맞고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통상 2주 정도가 지나야지 몸 안에서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의 경우에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이제 유행 시기가 오는데요. 네. 그걸 따져본다면은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영유아나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네네. 11월 초까지 접종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예방접종 주사를 받아두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1월 중순부터인데 2주 전에 맞는 게 안전하고요. 설사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꼭 맞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 좋으실 때 가시란 소리고요. 백신을 맞고 좀 효과가 향상되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충분한 휴식과 또 수면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그 건강한 생활 그 태도를 지켜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여러 가지 평소 건강 습관도 잘 유지해 주시면 좋다 이 얘기고요.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요즘 또 어린이들 또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데 박능구 장관이 이태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좀 이 헬로윈 데이에 여러 파티들도 많거든요. 위험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밀폐 이런 그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과거 이태원발 그 집단 감염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매년 할로윈 기간 동안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혹시 그런 그 클럽이라든지 그런 유흥시설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여러 방역 수칙들 잘 지키면 또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중대본에서 이번에 집단 감염 현황 분석해서 지역 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매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의 봉쇄를 예고할 정도 수준의 통제 상황으로 갔는데 해외는요. 우리는 지역 한 곳을 선정해서 집단 감염 우려 지역이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발병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로 뭐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뭐 병원이라든지 네. 또 종교시설 뭐 이런 데서 지금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시설이나 또는 실제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 해당 지역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별히 그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시설 종사자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심 증상이 있게 되면 또 단체적으로 검사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을 좀 집중해서 보는 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금 2주간 지속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불분명한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이 방역 당국이 매 2주 단위로 환자 발생 이 양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최근 2주간의 환자 발생이 1일 68명입니다. 네. 그 직전 2주 59명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요. 네. 또 바이러스의 감염력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집단 감염은 물론이고 대규모 환자 발생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각별히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활동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활동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가을철 좀 많은 분들 괴롭히던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곤충 매개 질병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통상적으로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 야외 활동을 할 때 이제 우리 피부에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발생되는 질환인데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 또 이 각별히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생활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금년도에 야외 진드기병인 쯔쯔가무시병이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좀 밝혀져 있죠. 여러 가지 순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순작용일 때 또 이런 위험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감염 예방 수칙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 모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셨죠. 차의학대학 전병율 교수였습니다.